구성입니다. 올해 치러질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미 저희 학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형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현재 이제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굉장히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12월 달에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원서 접수를 할 거고요. 이때 대부분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입력하시고 접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우편으로 접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좀 필요한데요. 12월 10일 목요일 소인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편이 이렇게 목요일 날 도착하는 것도 있지만 또 금요일 날 도착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인분은 목요일까지이니까 목요일까지 우체국에서 이렇게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입력하는 것은 목요일 정오에 낮 12시에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잊지 않고 입력하실 사항들은 전부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1단계 합격자가 21일 월요일 날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부터 4일간 진행이 됩니다. 4일간 동안 계속 면접을 보러 오시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단계 합격자 발표할 때 안내를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간대에 그 면접을 오시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으신 대로 면접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뽑는 선발 인원은 총 160명 이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일반 전형은 그냥 일반 전형입니다. 그리고 외에 좀 특별하게 그냥 횡성 지역에서 인재를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요.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곳이 이제 현재로는 신입학 전형 관련해서 2군데입니다. 그래서 한샘두뷰 장학재단에서 지원을 받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교 동문회에서 조금씩 돈을 모아서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명과 1명 정도로 저희가 장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이 장학생은 저희 학교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들어가는 모든 교육비를 다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원 자격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샘 드뷰장학생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든지 아니면 좀 특별한 어떤 경제적 사유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학교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민사고 동문 장학생 전형은 또 요거하고는 약간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준 중위소득 이하이거나 마찬가지로 학교장의 어떤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는 저희가 나중에 서류 양식을 공지할 때 같이 이렇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부분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이 3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학교를 졸업할 예정자이거나 아니면 이미 국내 중학교를 졸업을 한 경우 혹은 해외 학교나 검정고시 등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이런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3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시면 저희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고요. 유의하셔야 될 사항은 졸업자인 경우에는요, 국내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거나 혹은 휴학 중인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경우면
뭐 증빙 서류를 잘 갖춰서 제출을 하셔서 증빙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그 해외 학교인 경우에는 저희 국내 중학교하고 국내 학교들하고 학제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문의들을 종종 많이 하시는데요. 뭐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의를 하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메일로 저희 입학관리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과연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형을 평가하는 요소는 올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성적과 서류 평가, 면접 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작년까지요, 체력 검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상황상 저희가 체력 검사를 진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서 올해 일단 한시적으로 체력 검사는 올해 그 신입학 전형에서 진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뭐 교과 성적이 1단계 평가를 하는 요소이고요. 뒤에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가 2단계 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 저희가 1단계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요. 이후에 서류 평가, 원서 접수 당시에 이제 제출한 서류를 평가를 한 것과 그다음에 면접 평가까지 해서 최종 합격자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종합을 해서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1단계 평가에서 교과 성적만 가지고 평가를 딱 하고요.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면접 대상자로 선정을 할 거고요. 그럼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1단계 평가 이후에 교과 성적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느냐는 또 아닙니다. 최종 합격자 선정을 하는 데까지 반영을 합니다. 또 뭐 제출하시는 서류들이 더 있는데 그 서류 평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요하게 반영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희 신입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요소라고 저희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면접 평가입니다. 그래서 면접 평가를 저희가 가장 신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나 서류 평가는 이제 지원자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단순하게 종이에 적혀 있는 어떤 그 지원자들의 이야기나 이렇게 뭐 결과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인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학생들을 직접 보고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것, 뭐 이런 것들로 신입생을 선발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교과 성적 혹은 뭐 검정고시나 해외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검정고시 성적표나 해외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2년간, 그러니까 총 4개 학기죠. 2년간의 모든 교과를 다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까지 저희는 전부 교과 성적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은요, 그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중학교 기준으로요, 성취도로 적혀져 있어요. A, B, C, D. 그러니까 원점수나 뭐 등수 이런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산 점수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 B, C, D라고 적혀져 있는 것들을 점수화해서 다시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합니다. 성취도가 A인 경우 그냥 환산 점수 100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성취도가 B인 경우 90점으로 저희가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고요. 뭐 C, D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점씩 저희가 감점을 해서 환산 점수 계산을 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각 과목별로 반영하는 단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어나 수학, 과학, 영어 뭐 이런 것들이 5단위이고요. 그다음에 도덕 2단위, 사회 역사 3단위, 뭐 선택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문이나 제2외국어 같은 것들이 선택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체육, 미술, 음악 같은 예체능 과목 1단위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할 때에는요, 그 각 성취도 환산 점수에다가 반영 단위를 곱하고요. 그것들을 그 학기별로 나와 있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합산을 하고 반영했던 반영 단위의 합으로 나누면 그 학기에 대한 100점 만점의 교과 성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각 학기별로 그 중간에 있는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에서 20% 혹은 30%씩 이렇게 반영을 해서 다시 전체 교과 성적의 100점 만점의 전체 교과 성적 환산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뭐 쉽게 이해를 하시면 all A다. 그러면 환산 점수가 그냥 100점으로 계산이 될 것 같고요. 뭐 B나 C가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 99점 얼마, 98점 얼마, 97점 얼마 이런 식으로 환산 점수가 계산이 됩니다.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뭐 이렇습니다. 이게 그 예체능 과목이요. 뭐 이렇게 B나 C 뭐 이렇게 있는 학생인 경우에 네 학기 동안 있는 경우에 저희가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고요. 성적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반영 비율까지 계산을 해서 전체 교과 성적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한 99.2 정도 나오네요. 이제 저희 계산에 따라 제가 그냥 엑셀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뭐 국어가 네 학기 동안 계속 B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경우 5단위가 뭐 국어이거나 뭐 수학이거나 과학이거나 뭐 영어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5단위 과목이 매 학기마다 B가 하나씩 있었어요. 라고 하고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98점 얼마 정도 나오네요. 뭐 이 정도가 저희가 환산 점수로 계산되는 점수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학교별로 다 똑같으냐? 그러니까 제가 학기별로 5단위가 전부 B가 하나씩 있었는데 이거 민사고 입학관리실장이 계산할 때는 분명히 98.16이었는데 내가 계산하니까 98점 뭐 3 얼마 나왔어, 4 얼마 나왔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 학교에 실제로 이렇게 그 학기에 열리는 과목 수, 그러니까 단위수 총합이 다를 수 있어서 학교별로 뭐 B가 하나이면은 다 똑같은 환산 점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그 도덕, 그러니까 뭐 2학년 1학기 때 밑에 아이요, 도덕이 없어요. 기술 과정 없습니다. 음악이 없습니다. 그 학기에 이렇게 포함되는 과목 중에 저런 과목이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뭐 학교별로 또 이렇게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 과목들이 편성되는 교과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단위 합에 따라서 최종 계산되는 결과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보통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그냥 거의 대놓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환산 점수 계산해 봤더니 98.26이에요. 1단계 합격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할 수 있나요는 저희가 면접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 1단계 합격자 전형위원회를 하는데요. 그 전형위원회를 거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경험상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경험상 작년에 지원자가 282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면접 대상자가 282명이었습니다. 자, 뭐 이 정도 숫자면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저희가 160명을 정원으로 합니다. 160명 정원 기준 1단계 합격자를 2배수 이내에서 선발을 합니다. 근데 2배수 이내이기 때문에 딱 2배수에 맞춰서 선발을 하는 거는 아닌데요. 160명의 2배수면 320명이에요. 그럼 320명 이내에서 1단계 합격자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 지원했었던 학생들이 28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꽤나 많이 모자랐네요. 그죠? 2배수에 320명보다 한 40명 가까이 모자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 정도면 그냥 면접을 다 볼 수 있으니 한번 다 보고 결정을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282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선발을 했습니다. 1단계 합격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근데 재작년에는 282명보다 적었습니다. 지원자가. 그런데 1단계 합격자 통과 못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거는 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래서 딱 잘라서 제가 이 정도 점수면 1단계 합격할 수 있나요? 뭐 제가 지금 그거를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작년에 그럼 어떤 아이들 떨어진 거야? 막 근데요. 그게 뭐 별로 대단한 거 아니고요. 서류 미비자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검토하고 뭐 하는 과정에서 증빙 서류가 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도저히 이게 그 면접을 얘가 아무리 잘 봐도 도저히 최종 합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 그렇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 학생을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그러면 굳이 얘 보고 와가지고 면접까지 봐고 뭐 보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겠다 싶은 학생이 1단계에서 탈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서류평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는 3개의 서류로 평가를 합니다.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와 학부모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할 때 뭐 지원자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는 서류가 자기소개서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천인께서 추천서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께서 뭔가를 또 기재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3개 다 동일하게 원서 접수 시에 온라인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냥 온라인에 입력하시면 되고 따로 뭐 프린트해서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솔직한 이야기를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한다면 추천인인 경우에 추천서에 해당되는 추천인인 경우에 부적격 추천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교 교직원이나 혹은 학원 과외 선생님이나 아니면 본인이 본인을 추천한다 이런 것도 곤란하고요.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내 친구인데 뭐 친구한테 부탁한다 이런 것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꼭 선생님이 아니어도 추천인으로 추천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마을 이장님께서 추천서를 써주신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뭐 가능하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되겠느냐라는 거는요, 저희가 한 11월 20일경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일찍 공지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뭐 참고로 설명을 드리자면 미리미리 써놓고 또 지우고 다시 쓰고 첨삭하고 뭐 이러는 일을 별로 저희가 그렇게 해봐야 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저희도 지금 이제 한창 애들이 뭐 수시 원서 접수하고 해외 대학 지원하는 애들 에세이 뭐 쓰고 막 이러면서 썼다 지웠다 막 반복을 많이 하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저희가 보고 싶은 사항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대단히 글들이 나아지거나 좋아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평가하고 싶은 어떤 이게 서류에서 평가하고 싶은 내용은 직접 대면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냥 좀 솔직하게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혹은 지원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그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글을 좀 더 잘 쓰고 뭐 이렇게 잘 다듬고 예쁜 말로 잘 표현하고 이런 것들보다는요, 그냥 좀 더 즉흥적일지는 몰라도 잘 솔직한 이야기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대면 상황과 좀 더 비슷한 상황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그 원서 접수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그냥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양식을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서류 평가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뭐 이런 정도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원자의 꿈이 뭐고 어떤 끼를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로 물어보는 항목들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런 걸 잘 표현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자신의 꿈과 끼를 바탕으로 그것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열정과 노력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이고요. 이것은 남에게 어떤 남들의 잘 써진 글, 뭐 이런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것과 뭔가 비슷하게 이렇게 꾸려 나가는 그런 거에서 오는 근사함, 뭐 이런 것들은 크게 저희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점 처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뭐 시험 점수 같은 거 쓰시 마시면 좋겠고요.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교육원,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교육받고 그런 데서 수료했다라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 혹은 부모님이나 어떤 친인척들의 사회적인 그 지위, 혹은 경제적인 지위,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혹은 지원자 본인을 알 수 있거나 출신 중학교를 알 수 있는 인적 사항들이 암시되는 경우에 저희가 감점 처리를 합니다. 감점 처리를 하면은요, 뭐 최하점에 가깝게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류 평가하는데 좀 참고로 한 지원자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평가위원이 3명씩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선생님들께서 각자 독립적으로 그냥 평가를 하시거든요. 예, 학생들에 대해서 그냥 다 가려져 있고요. 그 평가위원들은 그 지원자의 어떠한 인적사항 등등등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뭐 서류에 이런 것들 감점 처리하는 내용들이 적혀진 것들이 있으면 각 그 서류평가위원들이 각자 감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3분이 동시에 감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번 감점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하게 자소서를 잘 작성을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감점 처리가 되고 나면 가장 안 좋은 어떤 서류 평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이렇게 좀 저희가 강조를 많이 하는 면접 평가입니다. 면접은 20분씩 5개 영역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5개 영역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우리말에 의해 실용영어, 수리적 사고, 행복한 학교 생활, 선택 영역이 있습니다. 위에 4가지는 뭐 예년에도 똑같이 했었던 건데요. 필수 영역이고요. 모든 그 면접 대상자가 다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 면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아래의 선택 영역은 과학이나 사회 영역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작년까지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의 초이스가 6개였었거든요. 네, 올해 저희가 조금 이걸 수정을 해서 10개 영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한 내용은 뭐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 영역이 5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영역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학 영역 중에 물질에 의해 생명에 의해 힘과 운동에 의해 지구에 의해 정보에 의해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그 밑에 그 인간 사회의 경제에 의해 지리, 역사, 삶과 도덕에 의해 뭐 이런 것들이 사회, 도덕, 역사 관련된 그 중학교 교과 관련된 그 영역입니다. 그래서 총 이 10개 중에 10가지 영역 중에 하나의 영역을 원서 접수하실 때 저희가 선택사항으로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고 정확하게 잘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원서 접수할 때요. 실제로 원서 접수할 때요. 엉뚱하게 다른 거를 잘못 선택을 한 경우가 제가 입학관리실장 하면서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는 선택 영역 면접으로 그 학생을 면접 편성을 하는데요. 이 학생은 엉뚱하게 다른 걸 준비를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편성을 한 대로 들어가서 면접관들은 이걸 선택했군요 하고 이런저런 면접을 보는데 학생도 이상하고 면접관도 이상하고 뭐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 본인이 그게 잘못 선택이 된 상황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느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으로 그냥 면접이 진행된 게 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선택 영역에서 아쉽게도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웠겠죠. 네. 제가 뭐
추가로 어떤 이야기들을 더 해드릴 수 있을까를 뭐 고민한 것 중에서요. 사실은 그 올해 25기가 저희 이제 신입 1학년인데요. 올해 1학년인데 1학년 아이들에게 좀 더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드렸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저희가 그 올해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막 시작을 하고요. 뭐 중간에 학생들이 지금 1학년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좀 이렇게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그 수집을 하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대신에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 지금 2학년 학생들이요. 처음에 입학하자마자 본인들의 어떤 면접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준 것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그 이야기를 뽑아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말의 이해에 대한 면접 준비 어떻게 했니?에 대한 저희 2학년 학생의 글입니다. 네. 뭐 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자 그러면은 예, 다양한 독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는 거 하고요. 그것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분석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학생의 표현에 의하면 말랑말랑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석해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예, 뭐 그냥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자신만의 어떤 나름대로의 비판적인 해석을 하는 연습들이 아마 우리말의 이해를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실용영어입니다. 실용영어. 네, 뭐 학생은 일단 딜레마 상황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영어로 본인의 생각을 명료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약간만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학교에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상당히 여러 수업이 있습니다. 뭐 영어뿐만 아니고요. 다른 수업들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특히 더 선생님께서 교사가 말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지는 않더라도 영문 텍스트를 사용을 하는 수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업에 잘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업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영문 텍스트를, 영문 책들을 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잘 갖춰져 있으면 그만큼 또 유리하겠죠. 물론 완벽하게 그걸 갖추고 와라 그거는 아니에요. 저희 학교에 와서 뭔가 훈련을 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 정도가 면접에서 면접관들이 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으로는요. 이렇게 영어 어떤 이렇게 제시되는 어떤 그 면접관이 제시하는 어떤 영어 문장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잘 분석하고 해석해서 그것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판단 그 다음에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적절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실용영어에서 판단을 하는 저희의 그 어떤 면접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질문들을 또 많이 하시기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영어를 유창하게 잘 구사를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의 유창성과 어떤 논리적 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발음이 굉장히 좋고 말을 되게 잘한다. 근데 한국말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 면접을 봐보면 그렇거든요. 되게 생각이 깊고 뭔가 나름대로 사고력이 되게 좋은데 이렇게 말을 표현할 때는 조금 떠듬거려서 표현을 하는 경우의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죠? 뭐 저도 잘 더듬거리고 제가 수학 선생인데 계산도 잘 틀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렇게 유창성, 뭐 말을 잘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그 안에서 그 학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따라 이렇게 말을 저도 떠듬거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수리적 사고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그 뭐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1학년 아이들 들어왔을 때도 제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뭐 수1이요 수2요 뭐 어디요 뭐 이게 뭐 몇 번 돌리고 뭐 정석 연습 문제 뭐 다 풀어보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 선행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저는 학생들의 어떤 그 실력에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학교의 다른 많은 수학 선생님들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요. 일단 저희 면접을 포함을 해서 기본에 충실하기를 일단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 많이 알고요.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갔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구멍이 좀 많습니다. 뭐 이런 경우 별로 저희가 바라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완벽함이냐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대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충실하게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서 어떠한 수학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풀어 나가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는 정답을 맞췄느냐라기보다는요 설명하는 과정을 보거든요. 그리고 설명이 채 끝나기 전에 면접 시간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문제를 못 푼 거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온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면접관들이 반영을 다 하고요. 뭐 학생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해요. 면접관이 한 4문제 정도 질문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거기서 2문제 풀고 2문제 못 풀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문제를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만약에 답을 맞췄다라는 뜻이라 그러면 아마 그거를 면접관 생각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다 풀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 내가 답이 틀렸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나름대로 괜찮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표현을 했어요 라고 생각하면 학생 입장에서 나는 이거를 완벽하게 마무리 못했는데 혹은 답이 틀렸는데 라고 할지언정 면접관은 애가 이렇게 면접생이 잘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보다는 풀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복한 학교 생활 뭐 어떤 학생들의 표현에 의하면 쉬어가는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가 기숙사 학교이기도 하고 산골에 있고 부모님을 떠나서 3년간의 학교 생활을 자기 스스로 잘 꾸려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섞여서 기숙사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등등등을 저희가 굉장히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학교 생활의 면접관들이 결코 이렇게 학생들을 쉬어가게 굉장히 쉬는 분위기로 이렇게 그 면접을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코멘트 저희들이 이렇게 면접에 대한 정량 평가도 하지만 그 면접관들이 면접생에 대해서 코멘트들을 쭉 작성을 합니다. 근데 코멘트 특별한 어떤 그 할 말이 있을 경우에 코멘트들을 막 작성을 하는데요. 행복한 학교생활 면접관님들이 가장 많은 코멘트를 작성하십니다. 이 학생의 태도가 어땠다, 애가 표정이 어땠던 것 같다, 뭐 굉장히 많이 긴장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아주 소소한 코멘트들이 많이 적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뭘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할 게 있을까?
사실은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자신의 어떤 지금까지의 중학교 생활 및 자신의 꿈과 아까 말씀드린 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솔직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면접실에 들어가서는 좀 더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을 잘 하시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표정이 너무 일그러져 있고,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애가 힘들어 보이고 뭐 이러면 아마 면접관들이 보는 느낌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하고 즐겁고 당당하게 뭐 이런 정도를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탐구 선택 영역에도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 어떤 그 면접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한쪽이 이제 사회 영역 쪽이고 한쪽이 과학 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그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중요한 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이렇게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중학교 과정 기본에 충실한 게 중요합니다. 아까 수리적 사고 면접 영역에 대해서도 제가 이거를 강조를 좀 드렸는데 고등학교 과정에 막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다가 기본이 아니고요. 중학교 과정을 기본적으로 그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테스트합니다. 그게 기본이 충실하게 돼 있지 않으면 저희 학교에 와서 이후에 공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어렵게 해야 되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좀 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선택 영역이니만큼 여러 개의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또 하나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거 왜 선택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물질의 이해, 이게 화학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이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 영역을 선택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들이 때에 따라서는 뭐 굉장히 재밌어서 내가 아니면 자신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대체적으로 뭐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재밌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는 굉장히 이걸 좋아한다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그 좋아함의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접에서 저희가 그거를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냥 편의상 아이들 용어로 덕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열정과 도전 그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덕질 좀 해보신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저희 저희 큰딸도 중3인데요. 저희 큰딸이 한때 BTS에 꽂혀서 이게 여러 가지 덕질을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브로마이드도 막 이렇게 사갖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온갖 것들 막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친구와 같이 주말에 서울을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뭐 합니다. 가는 이유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시기 그때 어디를 가야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가 굉장히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았는데 저 옆에서 막 야 아빠가 수학 선생인데 수학 공부 좀 하지 뭐 이런 거 아무리 시켜봐야 애가 말 잘 듣지 않다가 야 BTS에 뭐 브로마이드 뭐 이런 중학교 입학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그 교복을 맞추는데요. 어디를 가면 BTS 중에서 이렇게 지민이를 제일 좋아했는데 지민이 브로마이드를 준대요. 그래서 교복을 맞추러 꼭 거기를 가야 한답니다. 아침에 애가 아침부터 이러는데 브로마이드를 받으러 가는데 꽃단장을 해요. 제가 이해하는 덕질이 이런 건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무언가 재밌고 즐거움이 있고 그러면 아마 이렇게 그런 어떤 비슷한 일들을 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면접에 들어와서 너 이거 왜 선택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어떤 덕질한 어떤 이야기들이 아마 면접관님들에게는 인상에 남는 어떤 대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선택 영역을 선택할 때 좀 본인이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아니면 뭐 자신 있어하고 그래서 좀 더 내가 남들보다
열정과 도전을 해본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 것들이라면 더더욱이나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저희 신입학 전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건 제 입장에서 그냥 조언을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박노해 시인의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중에서 뽑아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게 뭐 여름에 상반기 설명회 할 때부터 쭉 써왔던 이야기라서 이미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요 시의 이야기 중에서 제가 꼭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남보다 내가 앞서가기 때문에, 남보다 잘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신입학 전형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다기보다는요, 그 학생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하고 싶은 거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무언가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점을 뭔가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어떤 방식으로 나아갔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뭐 작년에 우리 학교의 모 선배가 어떻게 했더니 민사고에 잘 합격을 했더라,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그냥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것이 본인의 색깔과 향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냥 잘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기보다는요, 본인의 어떤 빛깔과 향기를, 그러니까 본인의 색깔을 잘 드러내고 본인의 향기를 잘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서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종합평가를 한다라는 의미가 이런 거에 있는데요. 일렬로 학생들의 평가 점수를 줄을 세워서요, 1등부터 160등까지 딱 해서 자르거나 이런 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합격자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평가된 내용들을 들여다보고요. 평가 점수도 있지만 각 면접관님들 혹은 서류 평가하신 분들, 뭐 이분들이 전부 다 코멘트를 여기저기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 각자 개별적인 학생에 적혀 있는 그런 코멘트들도 다 보고,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면에서 조금 차라리 우리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진학하는 게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저희들이 최종 합격자 선정을 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종합평가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보여드리는 화면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 사실 모집 요강에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집 요강 가장 상단에 가장 먼저 적혀져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를 대신해서, 아니면 그냥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입학관리실장으로서 그냥 학교를 대표해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이익과 영달,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저희 민사고를 고민하거나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꼭 민사고에 진학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이 설명회에 참석을 해주시고, 혹은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아니면 앞으로 대입을 준비를 하거나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먼 어떤 계획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참고를 해 주십사,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다 남들을 위한 삶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 나가시는 게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 설명회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